자, 대략적인 게임 구성은 다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게임을 다 만들었으면 이 게임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다시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UI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 UI를 그 다음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UI 구성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UI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트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지금 사용자에게 궁금한 게 이제 점수니까 그 점수를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원할 때 그 정보를 다시 돌려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는 게임 매니저라고 하는 C# 스크립트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Create로 가서 C# 스크립트를 하나 게임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게임 매니저. 자, 게임 매니저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게임 매니저는 캐논 파이어라는 씬에 들어가는데 게임 매니저는 보통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 자식으로 넣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create empty 이용해 가지고 게임 매니저를 위한 오브젝트를 그냥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빈 프로젝트라서 변환을 뜻하는 트랜스폼 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게임 매니저를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게임 매니저 쪽으로 가면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스코어가 필요하고요. 최초 스코어는 20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스코어는 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요한 기능인 게 게임 매니저는 모든 오브젝트가 다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다른 오브젝트가 멤버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접근할 때는 함수 메서드를 이용해서 접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코어를 얻고 싶으면 get 스코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을 하라고 함수 원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 스코어를 돌려주는 함수. 그 다음에 이 스코어를 증가시키고 싶으면 자, increase score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서 엉뚱한 게 나왔습니다. 만들어서 스코어를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decrease 왜냐면 decrease 마이너스 해주고요. 좀 전에 있는 이 기능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알아서 코드를 만들어 준 겁니다. 굉장히 고맙죠. 자, 스코어를 이제 관리하면 되는데 스코어뿐만 아니고 우리 게임에 사용하는 중요한 파라미터를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자, 우리 유니티에 가서 한번 보면 자, 캐논에서 자, move canon이라는 스크립트가 있었습니다. 자, move canon에서 요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요 스피드는 게임 매니저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건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양이라서 게임 매니저 쪽으로 옮겨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전역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절대 퍼블릭으로 선언하지 않고요. 적절한 함수를 만들어서 접근할 겁니다. 자, 스피드를 원하면 그러니까 getSpeed라고 하는 메소드 함수를 만들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원래 move canon에 있던 함수가 게임 매니저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러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려면 게임 매니저를 읽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한 다음에 이대로는 게임 매니저가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게임 매니저를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get 컴포넌트로는 못 오고요. 그러니까 find object of type 에서 게임 매니저를 읽어오도록 합니다. 읽어와서 이 게임 매니저에 있는 get speed로 접근을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자, get speed는
이게 보호 수준 때문에 접근 못한다는 건데, 우리가 착각한 게, 자, getScore, getSpeed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또한 위에 있는 변수들, 객체 지향에서는 property라고 하는데요. 이 property는 외부에서 접근 못하도록 퍼블릭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을 선언을 해주고요. 다시 여기도 퍼블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는 괜찮고요.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을 실행을 해 봅니다. 뭐 코드가 바뀐 거는 없는데 우리가 필요한 중요 파라미터를 게임 매니저 쪽에 모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게임 매니저 쪽에 모으고 있고, 이뿐만 아니고 배럴 쪽에도, 로테이트 배럴 하는 쪽에도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그 파라미터도 게임 매니저 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로테이트 배럴에 가면 얘들이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포신의 회전 속도와 내가 폭탄을 쏠 때의 힘, 이거 중요 파라미터니까 이 부분도 게임 매니저 갖고 오는데 퍼블릭은 제외해 줍니다. 자, 제외해 주고 여기다가 퍼블릭으로 로테이트 스피드를 위한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 생성을 해주고요. 그럼 getFalse라는 것도 자동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로테이트 배럴로 가서 여기도 우리가 무브 캐논에서 했던 것처럼 게임 매니저를 갖고 와야 되고요. 자, 이쪽에 게임 매니저를 갖고 오고 게임 매니저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초기화 해줄 때 조심할 부분은 그냥 초기화할 수는 없고, 게임 매니저가 지금 게임상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직접 접근을 해봤자 그 설계도를 갖고 오는 거지 실행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실행 결과를 갖고 오려면 인스턴스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인스턴스 접근할 함수는 find object of type입니다. 이걸 가지고 게임 매니저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자, get rotate speed 해서 자, 스피드를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false도 게임 매니저에 접근해서 false를 처리해 줍니다. 자, getFalse로 접근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게임 플레이어가 볼 때는 코드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게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간단하게 움직이는 똑같은데, 기능이 이제 게임 매니저 쪽으로 옮겨져 있고요. 그 옮겨진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UI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I 설정을 하려면 먼저 오른쪽 클릭을 해서 UI로 가서 텍스트부터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니티 버전에서는 텍스트는 텍스트 메시 프로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기능을 임포트를 해가지고 옵니다. 자, 임포트 해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사용자에게 먼저 중요하게 제시해야 되는 게 스코어니까, 자, 스코어 로그라는 거를 만들어서 일단 스코어 이름부터, 스코어 텍스트부터, 로그 말고 텍스트를 할까요? 스코어에 대한 텍스트를 일단 출력을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출력할 거는 스코어다 라고 출력을 하면 되고요. 우리가 UI를 만들었는데 왜 안 보이지 라고 할 게 아니고, 하이라키에서 스코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얘를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출력을 해 봅니다. 우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게임 화면하고
UI 화면을 따로 보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고, 이게 싫으면 캔버스에 가서 스크린 스페이스를 오버레이를 이제 카메라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스코어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스코어는 폰트가 영문 폰트이기 때문에 한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글을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폰트를 갖고 와서 폰트 에셋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사용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한글을 이용해 가지고 텍스트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윈도우에 있는 폴더이기 때문에 윈도우 폴더로 갑니다. 자, 윈도우 폴더로 가서 우리 필요한 게 한글 중에서 맑은 고딕이 제일 만만하니까 요 맑은 고딕을 갖고 오는데요. 그냥 갖고 오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에 크레이스로 폴더 하나 만들어서 폰트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맑은 고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갖고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잠시 기다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와서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냥은 표시할 수가 없고 편하게 표시하려면 한글이 필요하니까 한글 기능을 넣기 위해서 폰트를 다시 엑스텐서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일단 폰트 파일부터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다양한 폰트 파일이 있는데 우리는 윈도우즈에 있는 폰트 폴더에 접근해 가지고 그 폰트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게 다 가지고 와지면 한글을 표시하면서 사용자에게 스코어 표시를 하겠고요. 아직도 이게 움직이지가 않네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게임이기 때문에 포탄, 블릿이 비치볼을 맞추면 득점을 하게 하고, 못 맞추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터질 거니까 감점을 해야 되고요. 또 비치볼이 폭탄한테 맞지 않고 캐논에 그대로 부딪히면 못 맞춘 거니까 감점을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득점과 감점을 하면서 사용자가 높은 득점을 만들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면서 게임 구성을 해 갈 겁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왜 득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계관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기획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굳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폰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 폰트를 가지고 왔으면 윈도우 메뉴를 눌러서 텍스트 메시 프로에 있는 폰트 에셋 크리에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폰트를 갖고 오는데 맑은 고딕을 갖고 올게요. 이게 제일 만만하니까 맑은 고딕 갖고 와서 Generate Font Atlas라고, 자, 폰트 구성을 이제 만들어내고요. 얘를 세이브를 해서 우리 폰트 폴더에 맑은 고딕 폰트 에셋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스코어 텍스트의 폰트 에셋에 가서 보면 맑은 고딕이 보입니다. 맑은 고딕. 화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맑은 고딕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합니다. 폰트가 선택이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점수라고 한글을 이제 쓰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폰트의 정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라서, 자, 폰트에 있는 제너레이션 세팅즈에 가서 애틀러스 파플레이션 모드를 스태틱 아니고 다이내믹으로 해서 구성을 내가 바꿀 수 있도록 하고요. 얘는 50 정도가 만만했으니까 50 정도 해서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글이 드디어 나오게 되죠. 요 한글을 이제 만들어냈고, 요 만들어낸 한글 옆에다가 점수를 표시를 해주면 이제 말끔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UI로 가서 텍스트 메시 프로에 이제 스코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줍니다.
자, 맨 처음에 스코어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0으로 둡시다. 자,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가 보면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위에 있으니까 자, 얘를 우리 쪽으로 이제 옮깁니다. 여기 너무 여기 있군요. 이걸 이제 우리 점수 쪽으로 이제 옮겨서 표시를 해 주려고 합니다. 하고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높낮이도 좀 맞추고요. 자, 얘로 좀 움직일게요. 얘로 자연스럽게 높낮이 이제 맞춰 놓고요. 옆으로 조금 더 움직이게 하고 플레이하면 점수에 대한 텍스트와 점수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명시적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게 하려면 좀 위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 쭉 올린 다음에 색깔을 좀 더 화려하게 해보죠.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는 요 색깔을 여기 있는 색깔을 RGB 중에서 블루는 이제 제거해서 노란색으로, 노란색보다 자, 분홍색이 좀 나을 것 같으니까 분홍색, 확실한 분홍색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럼 얘도 옆에 있는 선택이 잘 안 되는데요. 얘도 선택을 해서 분홍색으로 확실히 만들어 봅니다. 그린만 0으로 한 분홍색이니까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눈에 잘 보이는 거고요. 위치를 좀 더 위로 올려서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스코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점수를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 올리는 방법은 점수가 게임 매니저에 있기 때문에 게임 매니저 쪽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자, 게임 매니저에 대한 코딩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텍스트 메시 프로에 이제 접근하면 되는데, 먼저 텍스트 메시 프로 접근하려면 TM 프로라는 패키지를 이제 읽어드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TM 프로를 읽어드려서 요 TM 프로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이제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TMP에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갖고 와서, 이건 텍스트인데 스코어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 스코어는 엉뚱한 데다가 이걸 했네요. 게임 매니저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옮기겠습니다. 자, 게임 매니저 쪽으로 우리 코드를 옮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 스코어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보이드에서 showScore라는 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가 이제 하는 역할은 스코어를 표시하는 건데, 스코어 표시하는 위치는 텍스트 스코어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프로퍼티로 텍스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스코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showScore를 스타트 할 때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자, 여기 스코어를 증가시킬 때도 스코어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스코어를 줄일 때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되는지 또 한번 우리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우리가 만든 게임이 잘 되는지 플레이 해가지고 확인을 해 봅니다.
자, 근데 이 뭔가가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데 여기 null reference exception이라는 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니까 뜬 이유는 분명한 거는 우리가 넣은 요 스코어 때문에 뜬 거니까 잘 찾아보면, 자, 스타트 할 때 쇼 스코어를 하는데 요 텍스트 스코어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 메시 프로의 텍스트로 텍스트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하긴 했는데 얘가 초기화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얘부터 초기화를 해야겠네요. 얘가 초기화 안 됐으니까 얘를 갖다가 초기화를 해줬어야 됩니다. 일단 초기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만든 거에 초기화를 해서 점수가 업데이트가 이제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네요.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이제 안 넣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수를 줄이거나 이제 감점시키는 거를 조정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make bullet-life에 가면 이제 볼하고 이제 맞은 경우는 성공이니까 이 경우는 게임 매니저에, 그러니까 게임 매니저가 여기도 있어야 되겠네요. 게임 매니저에 increase score 함수 호출해 가지고 득점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flow면은 잘못 맞춘 거니까 득점을 하지 못했으니까 감점을 시킵니다. 그런 게 필요해서 게임 매니저를 블릿 라이프 쪽에도 이제 갖고 옵니다. 여기도 갖고 오고요. 얘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초기화 해주는데 이제 초기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요 게임 매니저에서 득점을 올렸을 때는 increase score를 해주고요. 감점을 할 때는 자, decrease score를 해줍니다. 그럼 점수가 이제 변동이 있을 겁니다. 플레이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점수가 올라가고 만약에 잘못 쏘면 감점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볼이 캐논에 부딪힐 때 이제 사라지는 게 좋습니다. 캐논을 부딪힐 때 이제 사라지는 게 좋으니까 점수를 감점시키면서 여기 있는 이 비치볼도 사라지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캐논에서 부딪히는 부분에 감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캐논 쪽에 넣어놓은 코드는 move 캐논이라는 코드입니다. move 캐논이라는 코드에 찾아가서 자, 요 on collision enter 2D에서 감점을 이제 시키겠습니다. 감점시키려면 게임 매니저 쪽에서 자, decrease score를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destroy를 하는데 지금 현재 캐논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collision 한 게임 오브젝트인 요 볼을 없애겠습니다. 언제 없애는가 하면 한 0.1초 후에 없애겠습니다. 자, 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또 확인합니다. 자, 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감점이죠. 감점.
자, 감점인데 이 경우도 뭔가 소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캐논 쪽에 그러니까 소리를 생성하는 기능을 또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 캐논은 다행히 인스턴스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디오 소스를 찾을 필요 없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돼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요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자, 무브 캐논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파이어 말고 익스플로전을 넣어주죠. 쿵 부딪힌 거니까. 자, 익스플로전 해서 자, 디스트로이 한 다음에 플레이 사운드 익스플로전을 해주면 되는데 그건 이제 블릿 라이프에 있었죠. 요거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무브 캐논에 이제 적용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찾을 필요 없이 오디오 소스에서 클립 익스플로전을 그대로 이제 해주면 되고, 얘를 원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소리가 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 눌러서 확인을 해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야 되는, 소리 안 나는 이유는 우리가 깜빡한 게 캐논 쪽에 자,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었는데 적용을 또 시켜줘야 됩니다. 스크립트 적용을 시켜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자, 오디오 소스를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뮤직에 가서 익스플로전에 대한 클립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익스플로전에 대한 클립을 밑으로 가서 스크립트까지 가야 되니까 익스플로전에 대한 오디오 클립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소리가 납니다. 자, 부딪힌 경우에 소리가 이제 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었습니다.